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 미국 예외주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와 한국 시장이라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 본격적으로 막 세게 들어서 얘기가 된 거는요. 사실은 미국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은 해외 차트의 S&P 500을 보면 S&P 500의 월봉을 보면은 사실은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잖아요. 여기 지수가 1,500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1,000포인트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 S&P 500 지수가 얼마였냐? 이 1000에서 1500 사이였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서 1000에서 1500 사이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얼마였을까요? 미국하고 이렇게 격차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엄청 낮았겠네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그 당시로 가볼게요. 똑같이. 아까 그 연봉입니까? 이거 월봉이죠. 그럼 똑같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 우리나라에 아까 1000에서 1500에서 2600 사이 있었잖아요. 1000에서 다시 가볼게요. 여기요. 1000에서 1500 사이요. 1000에서 1500 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에서 1500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5년, 6년 이때 어땠냐? 2005년도에 우리가 얼마였냐면 1000에서 1500 사이에 있었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2000까지도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2007년도 일시적으로 한 해만 그랬지만 2007년도에는 S&P 500보다 높았네요. 우리가 지수가. 2007년도 S&P 500은 1500포인트였어요.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였네요. 우리나라 200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2000포인트에 내내 올라갔다 내려서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2017년 10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10년, 무려 10년 동안.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 또 팬데믹 맞고 지금으로부터 또 계속 2017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중간에 팬데믹 요거 빼고 나서는 계속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 고점에서. 한번 푹 뜨고 고점에서. 우린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는 이제 왜 얘기가 나왔냐. 이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고 지들의 문제였다고 제가 계속 표현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폭락을 하면서 여기서 시장 폭락하고 이때 벤 버너키가 돈을 3조 달러를 돈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2018년도에 돼서 다시 한번 살짝 큐티를 하다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돈을 또 7조 달러 풀어가지고 총 9조 달러에까지 돈을 끌어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P 500의 미국 측, 한마디로 미국 시장의 대세 상승은 그냥 돈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돈으로. 미국 시장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코인도 올랐고 금도 올랐고 그 시기마다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기초통화 국가에서 돈을 그냥 뿌렸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초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돈 풀어서 막 재정 확장 정책하고 이런 거 못한다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하향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부채 줄여야 돼. 돈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달러 가치 이때 막 돈 풀었을 때 무슨 얘기했느냐? 야, 이렇게 풀다가는 기초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는,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초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왜? 그건 그냥
그때 얘기했던 이코노미스트들 엄청 많았습니다. 또 진짜 훌륭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다 틀렸어요. 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돈을 그렇게 풀었지만 미국은 뭐 우리가 돈 풀겠다는데 뭐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가 뭐 적자 계속 내면서 가겠다는데 부채 계속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이거를 원칙론자인 학자들이 막 이렇게 본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얘기가 좀 거창하게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려는 뉘앙스는 아실 거고요. 먼 후일 나중에 돼서도 똑같이 이럴 거냐? 그건 뭐 또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올해를 보고 있고 오늘을 보고 있고 이러니까 예외주의가 왜 발생을 했느냐? 결국 돈의 문제인데 특히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상승이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거 연봉으로 보면 확실히 압니다. 예전에 저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런 각도였어요. 아까 제가 각도 얘기했죠. 각도. 이런 각도였는데 이제는 각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각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상승해 하는 각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뭐냐라고 미국 예외주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얘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글로벌리 뭐랄까 신기술 이런 거 다 미국으로 오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MTS로 거래하는 시스템 거래 막 이런 거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거든요. 그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HTS 이런 거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개발해주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리즘 거래 때문에 같이 거래를 했던 그분이 태국인가? 아무튼 동남아의 HTS 개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갖고 전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HTS만 있으면 또는 MTS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 국가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까지 종목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우리나라 실망해서 팔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랬겠냐고요. 일본의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투자자들은 특히 중국의 투자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그렇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만 자금이 쏠리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08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한 2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더 갈지 그런 상황이 20년을 더 갈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또 봐야겠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른 패턴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면 자금은 한국 시장의 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제한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쭉 사주고 뭐 30조, 50조씩 사주고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면 쭉 팔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미국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예전에 전체가 100이었으면 미국에 만약에 70이었어. 70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 근데 그 70% 자체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왜냐하면 시가총이 계속 높아지니까요. 투여에는 돈은 더 많아. 그러면 딴 데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비중이 해외 시장을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해외 시장이 80%고 뭐 국내 시장이 20%야. 근데 해외 시장에 80% 점점 시가총이 높으면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점점 비중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국 시장을 더 사야 돼. 이런 얘기를 좀 하지만
그렇죠. 얼핏 생각해보면 그러면 많이 올라간 데서 좀 비중 뭐 더 많이 비중이 됐으니까 좀 줄이고 여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니까 더 사야 되고 연기금의 비중 풀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체를 놓고 볼 때 내가 70% 80%를 여기 살 거야 그런데 얘네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비율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여되는 현금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지만 해외 글로벌 펀드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1% 사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필요했는데 지금 1% 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 글로벌 비중으로 봤을 때 나는 1%를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우리 왜 우리 개인들도 얘를 더 사고 싶어. 다른 거 별거 아닌 것도 그냥 막 정리해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는. 그리고 한국의 투자자들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 소위 투자 자금이 우리 부자라고 얘기하는 즉 캐시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 내가 뭐 10억, 20억, 30억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30억을 한국 시장이 많이 할까요? 미국 시장이 더 많이 할까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유동성이 있고 더 크니까 그쪽에 더 많은 비중을 하고 일부를 한국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예외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똑같이 빠지면 미국 시장을 사는 게 더 마음 편해. 그리고 요번에도 봤지만 4월 달에 봤지만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미국이 올라오는 게 훨씬 세고 훨씬 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우리 시장에 좀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장도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에서는 아마도 크게 뭐 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못 올라서 실망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특히 우리하고 비교 많이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띄우는 게 있나? 여기 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이게. 그럼 4월에 빠졌다가 올라온 걸 잘 보시면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전에 요 정도에 있었고 105달러 정도에 있었고요. 6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거의 다 원위치했습니다. 지금 100달러까지 왔습니까? 그럼 이 저점으로부터 61달러에서 100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 상승폭은 어마어마하지 않잖아요. 이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수 얘하고 비교할 종목은 뭡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봐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4월 달에 폭락을 4월 달에 가볼게요.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얘는 4월 달에 빠진 게 별로 없네 또 오히려. 4월 2일부터 빠졌으니까 많은 게 빠졌다면 여기서부터 빠진 거잖아요. 요게 지금 3월 말이니까 4월 2일. 요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요번 급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견조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뭐냐면 요만큼 반동 주고 얘는 여기서 5% 오른 거는 급락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여기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까지는 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6만 원, 6만 2천 원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더더욱 그렇겠죠. 얘는 더 여기까지 올라 있는 거고, 즉 무슨 표현이냐면 직전에 있었던 급락했던 가격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SK 하이닉스 급락한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4월 달에. 그럼 얘는 그 근처까지는 갔네요. 그 근처까지는. 이렇게. 근데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비교해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미국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걸 왜 해? 엔비디아를 사야지. 애플을 사야지. 뭐 테슬라를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움직임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계속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예외주의 이게 계속해서 있는 한 우리가 이걸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지금 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안에서 그럼 투자할 종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 안에서 투자할 종목이 있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10배 가는 종목이 발생을 하고 뭐 APR 같은 것도 그랬고 최근 들어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방산주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원자력 막 급등을 하고 이 우리 시장 내부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시장에 그때그때 뉴스에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기업이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때 전쟁이 났다니까 방산주, 뭐 재건한다니까 뭐 기계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마치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우리 시장에서 투자할 게 없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익 내기가 어려워. 우리 시장은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비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죠. 훨씬 더 까다로워요. 이 까다로운 시장이 좀 더 쉬운 시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찌 생각해 보면 미국 예외주의가 그 강도가 약해져. 이 미국 예외주의가 끝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도 지금 약간 멈칫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바라볼 수 없고 미국 예외주의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그러면 미국 예외주의가 꺾이는 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꺾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미국이 안 좋아지는 게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IMF에서 올해 성장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는 3.3에서 2.8% 낮추고 미국은 2.7에서 1.8% 낮추고 이렇게 다 낮추는데 우리도 2% 1% 지금 1%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미국 예외주의가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안 좋은데 우리만 좋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 좋던 전체적으로 좋던 간에 미국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특정한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이 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작이 있었냐? 요번에 그래서 미국이 더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준 거잖아요. 그게 뭐였냐? 미국의 달러, 미국 시장, 그리고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약간 훼손된 거는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번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정책을 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부분에 있는 거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과 그리고 달러 기초통화의 달러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조금이라도 되면 전체에 내가 100을 투자하고 있는데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지난번처럼 갑자기 지금 달러스가 저 위에 110에서 1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시아 통화 시장이나 유럽 통화 가치가 막 올라가면 양방으로 터집니다. 특히 외환 익스포저라 그러죠. 외환을 해칭 없이 노출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방으로 터지면서 잘못하면 디폴트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지금 대만의 보험사들이 해지 없이 즉 우리 환율 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지 없이 그냥 순 노출로 해외 자산에 그냥 넣어놓은 미국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넣어놓은 달러에 아예 투자를 한 이런 쪽에 지금 보험사들에 대해서 피치해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어. 너희는 위험해. 이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훼손된 건 분명히 맞아요. 달러 인덱스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우리가 달러 인덱스는 늘 보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에 110이었는데 지금 100입니다. 이게 9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 차트를 볼 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다가 음봉이 크게 발생을 해. 이러면 여기는 못 가.
요번에 여기까지 갔는데 음봉이 크게 발생해서 왔어. 여긴 못 가. 이미 꺾인 거예요. 이거는 꺾인 거예요. 즉, 한 단계 약간 레벨 다운 된 겁니다. 이미. 그렇게 레벨 다운 됐다는 얘기는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에서 떨어졌어. 이런 자연스러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수급전 요건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한 자기네 국가의 경기를 막 망가뜨리면서 이걸 원해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수급전 요인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의 미국으로만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 미국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꾸 오래 들면서 달러 자산이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의심 또는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게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머징에 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0%의 성장률 그리고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 돈이 들어가서 막 독일은 신고시수라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은 주식시장이 꽤 올라왔지만 일본 시장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디가 더 안전하느냐? 유럽 아니면 일본 아니냐?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냥 뉴스를 보시면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낙수 효과까지 안 바란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이 약한 국면에서 터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나타나면 야 그럼 미국은 떨어지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요만큼 떨어지고 우리 시장 더 많이 떨어져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잘 보시면 미국 시장이 4월 이후에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물론 올라갈 때 걔들은 아까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비교했지만 엄청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디커플링이 이미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디커플링이 왜 나타나냐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 시장하고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영향이 지금 바꾸는 있지만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소위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우선주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하고 다른 데들이 추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추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걔들이 좋을 때 추종 못하는데 걔들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뭐 더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아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약간씩은 다르게 움직이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의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러면 미국이 막 또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고 신고지수 나면 우리는 막 또 쏟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대 우리 합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박스권에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주도주면 우리는 후발주야. 미국이 대형주면 우리는 중소형주야. 그래서 대형주에 투자를 해놓고 중소형주는 일부 투자해서 수익률을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 우리가 대형주에서 막 돈이 1억 있으면 8천만 원 사놓고 상대적으로 안정하니까 얘는 한 10% 목표를 본다면 1,000만 원씩 산 걸 가지고 10%는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런 투자를 왜 해요? 아니죠. 1,000만 원 투자한 거 더블을 바라보면서 얘는 100% 수익률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시장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가장 좋을까요? 미국이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주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다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에 있을 때 중소형주의 강력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여기서 아주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박스권에 있는 상태가 우리한테는 가장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야지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미국 예외주에서 여기서 수익률이 계속 낼 거야가 아니고 야 여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더 수익률을 크게 내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런 어떤 순간이 그랬을 때 오히려
다른 데서 더 큰 수익률을 낼 거야라고 돈의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처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 그럼 급락하면 미국 시장 사야지. 왜냐하면 급반등도 미국이 더 많이 할 거니까. 이런 시황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먼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만약에 박스권을 움직인다면 그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하고 경기 동행지수의 격차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에 갈 거야. 그리고 시장은 경기 침체기를 반영하면서 폭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위에 파란 선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파란 선이 경기 선행지수예요. 이 경기 선행지수는 2022년도에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 동행지수는 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방송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소프트 지표와 하드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를 동행하는 지표들은 그 지표들은 아직 탄탄하게 있고 소프트한 지표들, 선행지수들, 심리지표들 이런 거는 꺾여 있다는 거예요. 소위 PMI 이런 거 다 꺾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꺾이는데 경기 동행 지표들은 그냥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얘들은 시차를 두고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당연히 심리지표가 먼저 움직이겠죠. 저점을 찍고 심리지표가 이렇게 오르니까 동행지표가 따라 올라갔고 심리지표가 확 꺾이니까 얘가 또 꺾였다가 심리지표가 오르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오르고 심리지표는 그래서 꺾일 땐 더 많이 꺾이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오르는 특징을 보이죠. 이건 심리니까 심리는 당연히 이 본 기초 자산보다 훨씬 더 막 변동성을 심하게 주죠. 마음이라는 거는 선행지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위로 막 올라갔다가 100m 꺾였다가 또 얘는 심리지표는 막 좋았다가 그래서 얘를 따라서 올라왔다가 얘는 이미 여기부터 여기까지 꺾였거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얘가 까만 선인 동행지표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동행지표가 꺾이면 그럼 미국 시장은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트러블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그 사이에 경기 선행지표인 얘는 쫙 꺾이면서 까만 선이 꺾어 내려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과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집 소프트 데이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얘가 더 중요하다. 얘가 동행지표. 그러니까 실물 경기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꺾이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꺾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얘를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은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터닝시키려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살짝 꺾이고 얘는 살짝 올라오면서 둘이 부딪히면서 다시 크로스, 중간중간 이런 크로스가 발생되잖아요. 이런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반기에 실물 경기 지표에 더 우선해서 시장이 빠질 거냐 아니면 야 봐봐봐 터닝하면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실물 경기 다시 끌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시장이 움직일 거냐에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마찰 속에서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빠졌다가 잘 보시면요. 얘 이만큼이나 빠졌잖아요. 근데 실물 경기 별로 안 빠졌죠. 지 혼자 막 올라와서 크로스가 됐어. 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냥 둔화됐었습니다. 실물 경기가. 막 좋다가 지 혼자 또 막 빠졌어요. 이때 이제 침체기 들어가면서 08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런 침체기에 가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얕게 그러니까 낮은 둔화로 움직인다면 요때처럼 얘는 서서히 누워요. 그런 사이에 심리 지표가 올라와서 다시 크로스가 되는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는 요 2001년도, 2020년도, 3년도 여기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플랫했습니다. 그런 식. 미국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팍 빠졌다가 올라가고 확 빠졌다 올라가고 이런 시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 안정적인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갔을 때는 오히려 플랫하게 움직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예외주의에서 좀 벗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반론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기대가 여의도에 있는데 또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대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저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서 투자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무게중심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게 있고 외국들이 엄청나게 9개월이나 3.6조 원이나 팔았는데 5월 들어서 보니까 한 1조 3천원 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외국인들이 팔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팔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아주 강세해서 강한 달러에 그리고 강한 국채 수익 시장에 시장 막 돈이 들어갔는데 얘들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국 예외주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부양 정책 제대로 한 적도 없었는데 경기부양 정책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할 겁니다. 금리 인하할 거고 마지막으로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분명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어떤 미국이 만약에 플랫하게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온기가 일어나면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뒤늦게 남들은 다 신고지수 갔으니까 우리도 신고지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미국 시장이 계속 저렇게 흔들리면서 급락했다 올라가기도 하고 막 급등했다 또 조정보에서 이러면 돈은 미국 시장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미국 우선주의 예외주의라는 것이 약간씩 희미해지는 상황이 돼야지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는 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트리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운을 이렇게 띄우고 그래서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시장을 매일매일 보니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시장을 보는 관점 그리고 흥미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투자 미책은 다소 지금 시장의 답답한 국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답답한 건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시장이 만약에 나타나려면 미국이 어때야지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2시 30분이 아니고 12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두 가지의 꼭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